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좀 분석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블랙아웃 스위치를 넘겨주려고 했다.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거 뭐 완전히 반역이죠. 국가 반역입니다. 드러난 반역의 실체. 지금 조선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이 기성 언론의 그 영향력이 뭐 포털이나 이런 SNS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좀 영향이 과거와는 좀 못 미치죠. 그래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어시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최꼭대기에 있는 그 자들의 이 반역행위 그리고 이 조직적으로 반역행위했던 이 내용들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교대 국방TV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여권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이가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를 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 라며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송배전망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얼뜻 들어보면 이건 뭐 좀 맞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위험 비용 그리고 사고 처리 비용, 체르노빌 같은 후쿠시마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 라는 건데, 사고 안 나면 어마어마하게 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엄청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판매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안전하다 라고 하고, 또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위험해서 쓰면 안 된다 라고 한 그 원전을 북한에는 지어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북한을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자들이, 그 말은 이 속에 다른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재명이는 송배전망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아니 지금 수요가 늘어났죠. 전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를 대량 확산시킨다. 그러면 그 수많은 전기를 어디서 들어올 거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은 없고 유통망을 늘리겠다 이거예요. 송배전망 이걸 선보겠다. 그래서 뭐 제대로 여기 가지 않아도 되는 전기가 있으면 그걸 좀 빼서 여기다 보내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에너지, 이 생명을 다른 데서 수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속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탈원전 첫 단추만 뗐을 뿐인데 한국전력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죠. 월성 원전 1호기만 폐쇄를 했을 뿐인데, 자, 월성 원전을 1호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죠. 7천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쓰지 마라고 강제했죠. 그러면서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 월성 원전 1호기가 포함된 전력 수급 계획이 다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월성 원전 1호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발전기를 이 자신들의 인벤토리에서 빼버리니까 한전은 공급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 올해 역대급 더위 이런 것들로 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 6월까지 LNG는 4개월, 신재생 에너지는 11개월 발전 전력량이 연속 증가하는 사이 원자력 발전 전력량은 4개월 연달아 내림세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결국 한전의 실적 악화로 연결됐다. 한전의 올 2분기 영업 손실은 7,648억 원이었다. 저렴한 에너지는 적게 쓰고 비싼 에너지 사용을 늘리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올 1월에서 6월 원전은 킬로와트당 68.65원, 무연탄은 88.833원이었다. 반면 LNG는 101.09원, 신재생 에너지는 88.19원이었지만 추가 지출되는 보조금까지 합할 경우에 단가는 확 올라간다. 그래서 이 월성 1호기를 빼버리니까 원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런데 원전은 킬로와트당 68원이 드는데 무연탄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거 88.33원, 그리고 화력발전도 이 탄소 중립이다,
탄소를 줄인다 하는 또 명분이 있었으니까 LNG 더 많이 써 해서 이 LNG 101점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죠. 원전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또는 풍력 이런 거 했는데 88.19원. 그렇지만 태양광 하는데 국가 보조금 들어가죠.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싸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한전이 2분기에만 7,648억 원. 그러면 1년은 4분기인데 도대체 이 한전의 적자는 누가 메워주냐? 전기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수요는 엄청 올라가고 그렇지만 공급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당연히 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 도대체 누구 돈으로? 그래서 월성 원전 7천억 원 1, 2 모델링 했는데 그거 하지 마 라고 위에서 강제했지 않습니까? 7천억 원 그냥 하늘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에서 나온 바로는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1조 8천억 원이다. 문재인의 쇼 한 방에 1조 8천억 원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그는 정말로 영화 한 편, 즉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 영화는 그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의 어떤 시나리오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지 이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양산에 사는데 양산 산 넘어가면 바로 이 골인데 나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판도라 보고 있는 사진인데 16년 12월 19일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기술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내진 설계 규모는 6.5에서 7.0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증기 공급 계통 등 주요 구조물은 최소 규모 7.2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영화에서 나온 배관 파열과 냉각제 상실 사고 발생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여러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려면 지진으로 모든 안전장치가 손상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원전들 중에서 오래된 거는 6.5 그리고 요즘 짓는 거는 7.0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도라의 그 지진은 6.1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의 지진은. 그런데 6.1 지진 나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김이 새고 막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버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모든 안전장치가 일거에 파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 안전장치가 파손이 되어서도 하나 두 개가 파손되면 나머지 안전장치는 가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 기술팀이 들어가서 또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5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거에 파손되는 일은 없다. 그건 이제 그야말로 후쿠시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거 하려면 아무것도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판도라 영화로 인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정부에도 제출하고 또 당시 야당 최고 실력자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은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 보고 받아보면 아 그래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이 말은 뭐냐? 다른 속셈이 있었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지각이 없던가. 그런데 지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다른 속셈이 있었다 이거겠죠. 자,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탈원전 작전인데 저항하면 그냥 뭐 잘라버립니다. 해고시켜버립니다. 이게 그 백운규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적혀있던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24일 재판을 앞둔 백운규 전 산통부 장관의 공소장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 교체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정부의 신고리, 오류코기 연구 중단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한수원 사장 이관섭의 교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 전 장관은 이후 수차례나 이관섭 교체를 지시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이 사장 이름이 이관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니 지금 고리 이거 오류코기, 신고리 오류코기 이거 중단하면 안 돼요. 지금 자재 다 사놨고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전력수급 계획상에 이 신고리 오류코기가 들어가야 대한민국 산업발전, 경제발전 다 담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 이 백운규가 야, 쟤 잘라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이죠. 야, 너 그러면 너 임기 못 채운다. 너 그러면 뭐 어떻게 조사한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8년 1월 19일 날 임기 22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겠죠. 뭐 세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주변 가족들까지 전부 다 세금 관계 관계 탈탈 털어볼 거야 라고 이런 등의 엄청난 압박을 하겠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냥 쫙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협박을 그냥 산자부 장관이 자기가 그냥 할까요? 아니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이겁니다. 집요하게 산자부 그리고 한수원 등을 괴롭히면서 탈원전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원전 주무 부서인 산업부에 원전 즉시 폐쇄를 요구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가 집요하게 압력을 넣은 정황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겨 있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가할 듯한 태도로 압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래서 산자부나 또 이 한수원 이 과장급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의논하고 하러 들어오면 행정관들이 야 니들 들어오지 마,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왜 말 안 들어? 라고 협박하고 고함지르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한수원의 적자를 몰고 가고 분기당 8천억 원 가까이 이 적자를 몰고 가고 그리고 1조 8천억 원의 이 손실을 입힌 월성 1호기 강제 폐쇄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되었다. 그럼 청와대 행정관이 또는 비서관이 난 신념이 이래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위에 대가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은 이자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8월 20일 날 보고했던 기사인데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18년 4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고 이를 확인한 문재인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라는 댓글을 단 뒤 이틀 만에 결정됐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야 월성 원전 1호기 빨리 폐쇄해. 7천억 원 들었든지 말든지 내 돈 아니니까 필요 없어. 빨리 그냥 폐쇄해. 이거 상징이야. 상징. 탈원전 상징이야. 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이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이 정비를 좀 연장한다라는 걸 올리니까 문재인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됐고 그건데 폐쇄는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폐쇄를 결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8월 25일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했는데 2018년 청와대 행정관이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가동 중단 문제는 대통령께서 머리 깊이 지금 박혀 있으신 거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다. 계속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이 산통부 또 담당 직원, 과장, 국장, 실장, 이 실국장들에게 빨리 폐쇄를 해. 라고 하니까 거기 현실이 현장은 좀 이렇고 라고 계속 이제 현장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됐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꽂혀 있다니까 여기에 머리 깊이 박혀 있으신 거다. 이 말이 꽂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꽂혀 있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라고 해서 원전 폐쇄 결정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감사원이 껄끄럽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야권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데 얼마나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껄끄럽죠. 그러면 야 감사원 쟤들 힘 빼.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월 17일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감사원도 초토화시켜버리는데 탈원전 부정조사를 원천 차단시킵니다. 자, 감사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건수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사원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특정 사안 감사를 받은 기관은 2017년 447개에서 2020년 107개로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51개에 그쳤다. 탈원전 감사 흔들기 이후 정부 여당에게 민감한 영역은 건드리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감사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작년과 지난해 있었던 거대 여당의 감사원 힘빼기가 결과적으로 통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다.
전직 감사원 관료는 현직 감사원 후배들을 만나면 탈원전 감사 이후로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여권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나서 감사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도 이제 감사원을 힘 빼고 하니까 그냥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수 자체가 4분의 1로 줄어버렸다 이겁니다. 왜냐? 감사해가지고 이제 이 처벌 권고를 또 내리죠. 이건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처벌하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 안 듣는다 이겁니다. 이제는 왜? 아니 지금 청와대가 지금 감사원 니들 싫어하는데 뭐 내가 니들 말 안 들어도 청와대에서 뭐 오케이 익스큐즈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 권고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야 내가 나가가지고 대우도 못 받고 나가가지고 무시받고 이러려면 왜 나가냐 그냥 있자 이렇게 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탈원전 감사했다고. 정말 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역행입니다. 이렇게 월성원전 7천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를 야 그냥 폐쇄해. 7천억 원 필요 없어. 폐쇄해. 그리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이거 하려고 만든 거 지금 가져다 놓은 부품 자재 그거 있지? 그거 북한에 보내. 북원추. 그 시기에 북원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2기 지어주는 이 공작 작업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원전을 짓기 위해서 사놓은 자재들 이거 가지고 우리 원전 못 짓게 하고 그걸 북한 지어주려고 한 겁니다. 왜냐? 2018년도에 미북 정상회담 마구마구 열렸죠. 그러면은 북한의 큰 어떤 그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에너지 확충 아닙니까? 전기 확충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야 지금 북한에 전기 좀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십시오. 호호. 우리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위험해서 안 지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북한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지어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그래서 언제든지 김정은 상황님에게 전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핵화 협상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호호.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쁜 자들이죠. 잡니다. 복수, 단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으려고 하던 거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마. 그리고 쓰려고 리모델링 해놨던 거 쓰지 마. 폐쇄해버려. 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수요는 늘어나고 전기차 이 엄청난 이 화석연료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 전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수입해서 쓰면 되지. 동북아 슈퍼그리드 격자형 이걸 프로젝트. 그래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사온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서해안 여기다가 해상부유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있으면 위험한데 중국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서 북서풍 딱 불어버리면은 바로 그냥 한반도 다도쳐버리는데 인천 앞바다인데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게 북한에게 또 러시아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럼 또 일본에서는 들어오냐? 아니죠. 일본에게 수출하겠다. 일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무슨 토차 외구냐 할 것 같아서 일본은 수출한다. 근데 일본이 수입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괜히 선 하나 꺼놓은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 거 지금 자재 사놓은 거 우리 전기는 포기하고 북한에 지어주고 온 에너지 관련 또 광물 관련한 이 정부 공기업들이 전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 연구 용역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적국들을 이 양사방 적국 아닙니까 지금 이 적국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탈탈 털어서 그래가지고 18년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에너지 볼모되게 됐냐 하고 이 2018년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하게 힘 좋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확 올라오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딱 덮었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웬걸 하네요. 최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얘들은 포기가 없어요. 북한에 충성하고 중국에 충성하고 러시아에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의지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에너지 안보를 적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냐? 유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 동결 사건이 있었죠. 2000년대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럽과 정치적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압박 전술이죠. 2006년 1월, 2007년 1월, 2009년 1월 등 겨울에 강행해서 동유럽 주요 국가에 심각한 한파 피해를 입히며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각국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게 야, 니들 천연가스 이거 우리 잠궈버려. 그래서 가즈라고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잠궈버립니다. 그랬더니 동유럽 쪽에 이제 조금 더 취약하니까 동사자가 속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큰일 났다. 이거 다변화하자 해서 중동, 미국 이런 쪽으로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하니까 러시아의 이 영향이 확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하고 나니까 유럽은 전체가 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안 사!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도 유럽은 버티는 겁니다. 다변화를 해놔서. 그래서 적국으로부터 에너지를 담보 잡힌다? 말이 안 되죠. 중국이 우리에게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블랙아웃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북한이 파이프라인 잠궈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블랙아웃 되는 겁니다. 여기 천연가스는 동사자 몇 명 나오고 춥고 이것뿐이죠. 난방이 연료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 전체가 다운됩니다. 컴퓨터 다운되죠. 금융 마비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천연가스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지금 볼모로 잡히겠다. 북한과 중국에게. 그래서 이런 거 다 정리해보면 이자들은 어떤 죄냐? 형법 93조 여적죄죠.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맞죠? 또 95조 시설 제공 이적죄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축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설비 제공했죠? 그리고 무기징역, 사형.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인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기 위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군대도 전기를 쓰는데 우리 군대의 전기를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이적죄죠. 그리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인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직권남용했죠. 왜 자기 돈도 아니면서 7천억 원짜리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못 쓰게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적국에게 갖다 주고 이건 또 배임죄가 되죠. 손해를 가하여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사물을 지금 대행해서 처리한 자 아닙니까? 그 자가 본인에게 즉 우리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자는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냥 이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의 죄를 짓고 있죠. 이거 전부 밝혀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하려면 바꿔야 되죠. 뭘? 정권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